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주사범대학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시어부 봤어요? 네! 반응이 좋아요. 대답을 좀 크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낚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저요! 오케이. 네. 그리고 나중에 질문 관련해서 선물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해보세요. 오늘은 낚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이 낚시랑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들어보면 생각해 볼 거리가 꽤 많을 거예요. 도시어부 이대로 괜찮은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시작해 봅시다. 지금은 183의 멋진 남자가 됐는데 아들이 7살 때 예. 제가 사는 곳은 충남 서천인데 7년 전에 귀촌을 했어요. 아들이 방학 때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다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를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은 좀 멋있게 말하면 해의 질서에 따라서 살고 있는 육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닷가 사람들은 달의 질서에 따라 살아요. 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바닷물이 들고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다른 세계인 거예요, 바닷가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해의 세계에서 달이 지배하는 세계로 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처음 물때를 알려주는 앱을 이제 스마트폰에 내려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인기를 많이 끌면서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적게 잡아도 8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통계 자료인데, 그래서 아들이랑 그래서 이제 첫날 실패를 하고 둘째 날 물때에 맞춰 가가지고 처음 망둥어라는 물고기를 아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잡은 물고기. 아이가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낚시라는 게 꽤 괜찮은 레크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낚시를 갔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정말 그렇기만 한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 팔뚝처럼 생긴, 여기가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미국의 저 동부편 끝에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에 살았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면 배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커다랗게. 이게 어떤 걸 나타내냐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 크기, 시기를 표시한 표예요. 그래서 낚시를 해서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여기에 써있는 기준치보다 작은 건 다 놔줘야 돼요. 그날 제가 낚시를 해서 20마리를 잡았는데 16마리를 놔줘야 했어요. 그 중에서 얘가 광어인데 우리 물고기로 치면 저 물고기는 30cm 넘는 걸 여러 마리 잡았는데 기준이 40cm예요. 그래서 40cm보다 작은 건 다 놔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랑 맛있는 걸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잡은 게 몇 마리 안 돼서 옆에 보니까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인데 굉장히 큰 광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뭘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팔아라 그거. $2. $4 아니고 $2 줄게.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나를 딱 보더니 $20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얘도 뭔가 이렇게 이 물고기가 그 정도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딜을 해서 나중에 $10 주고 저 커다란 광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니까 괜찮은 딜이었어요. 그래서 사왔었는데, 그만큼 외국에서는 그냥 자기가 잡았다고 아무렇게나 물고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시기, 잡을 수 있는 종류, 가져갈 수 있는 크기가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마 도시어부에서도 일부 외국에 가서
잡을 때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해요. 어부들에게 적용되는 룰은 훨씬 더 강한데 금어기도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1000만 명 또는 8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의 낚시인들이 정말 지금이 뭘 잡으면 되고 잡으면 안 되고 어떤 크기는 잡아도 되는지를 알고 낚시를 할까? 그리고 그 규칙을 있다면 잘 지킬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가 정말 800만 명, 누구 말대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벌어지고 있을까? 우선 낚시인들이 도대체 1년에 잡는 물고기가 얼마나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잡으면 물고기가 바다에나 강이나 저수지에 그 물고기 자원이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낚시인들이 가면 뭔가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쓰레기 같은 걸. 여러분 아마 거북이 콧구멍에 이렇게 빨대 꼽혀 있는 사진 봤죠? 그리고 물고기 배를 갈랐는데 또는 죽은 새의 배에서 쓰레기나 비닐이 잔뜩 들어있는 거 아마 사진 봤을 거예요. 그런 해양 쓰레기나 수변의 쓰레기들이 낚시인들이 버리는 게 꽤 많거든요. 그게 얼마나 될까? 또 그렇다고 낚시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낚시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면 그분들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 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 되고, 또 가면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으로서의 낚시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또 하나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먹으려고인가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그냥 재미삼아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명을 재미삼아 잡는다는 게 허용돼도 괜찮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운전에도 면허가 있는 것처럼 낚시에도 면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낚시 인구가 800만 명이라면 그리고 1년에 몇 달은 건너뛰고 한 10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10달 정도 간다면 그리고 가서 평균 한 그래도 5마리 정도는 잡는다면 4억 마리. 이 4억 마리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마 상상하기도 좀 힘들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이스박스 가득 잡아올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린 치어를 잡아올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바다가 다양한 생물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바다에서. 이렇게 잡아가면 좀 곤란해요. 어부들이 잡는 건 좀 달라요. 어부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재미삼아 온 낚시인들이 저렇게 잡아가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또 버릴 때도 많아요. 저렇게 잡는 것만 즐거움을 즐기고 나중에는 버릴 때도 꽤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잡는 마리수도 문제지만 안 잡아야 될 때 잡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알을 벤 쭈꾸미가 이렇게 봄이 되면 알을 베는데 그 알을 먹는 거를 되게 미식가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알을 벤 쭈꾸미를 먹는다든지 또는 금어기 때 잡는다든지 또는 너무 어린 녀석들을 잡는다든지. 그래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더 많은 물고기를 더 큰 걸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될 선은 있어요. 그래서 쭈꾸미도 그렇고 전어도 그렇고 잡으면 되는 시기와 안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왜 변하느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물고기들을 잡으면 되는 시기와 안 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변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제 뭐지?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바뀌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알을 낳는데 필요한 온도도 좀 바뀌고 이제 그래서 그렇죠. 대단한데?
송내고등어래. 송내고등학교. 대단한데. 선물 하나, 이거 반칙 아닌가? 잠깐 나오세요. 이거, 피부 좋게 만드는 크림이야. 해수의 온도도 관련이 있고, 해수의 흐름도 관련이 있어요. 물고기는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의 이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해수의 흐름의 속도, 시기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잡으면 안 된다고 했던 시기에 그 녀석들이 안 나타나. 오히려 4월, 6월 이렇게 한 달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어기로 정한 시기랑 실제로 금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불일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는 건 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과한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쭈꾸미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낚시인들은 잡은 걸 팔면 다 불법입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돼. 또 하나는 이게 베스라는 물고기인데 베스는 여러분들 잘 아는 외래종이죠. 그죠? 토종 물고기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베스가 낚시인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로 손맛이 좋은 거예요. 잡으면 딱 당기면 막 이렇게 낚싯대를 당기고 이런 힘이 되게 세가지고 낚시인들이 좋아해. 그래서 잡았잖아요. 근데 다시 놔줘 다. 왜? 또 잡아야 되니까. 근데 외래종은 잡은 걸 놔주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낚시인이에요. 베스를 잡았어. 놔주면 벌금이고 팔면 또 불법이고. 근데 얘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근데 가져가자니 먹기도 애매해. 그래서 낚시인들 사이트에 가보면 얘를 어떻게 쓰레기에 버려야 되느냐. 살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뼈나 머리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로 약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돼. 그러니까 낚시인들이 외래종을 잡는 거, 베스나 이건 레크리에이션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괜찮은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좀 쟁점이 있는 활동이에요. 뚜렷한 대안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물치나 오히려 약간 경쟁이나 천적이 될 만한 녀석들을 풀어가지고 얘네들의 개체수를 알 같은 걸 다 잡아먹게 해가지고 베스를 개체수를 줄여가려고 하기도 하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쟁점,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고 할까 도대체. 800만 명이나 되는 분들. 이게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 모여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모아놨잖아요, 그래도. 분리배출까지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낚시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다와 자연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낚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면 떡밥이라는 걸 계속 뿌려요. 물고기들을 모으기 위해서 집어한다고 그러는데 물고기들이 근처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바다에다 뿌려요. 그게 사실은 바다를 불필요한 영양물질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적조까지 일어날 정도의 양은 아닐지라도 불필요한 원래 있지 않았던 걸 계속 바다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낚시바늘을 저 밑에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무거운 금속, 대표적인 게 납이죠. 그리고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다루기가 쉬워서 납을 많이 사용했는데 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닷가에는 정말 거짓말 안 붙이고 납이 바닷가에 쫙 깔려 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예요. 왜냐하면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바늘을 들이웠다가 바위에 낚싯바늘이 걸리면 낚싯바늘이 둘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납이랑 이런 게 바닷가에 그냥 다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스쿠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그 낚싯바늘에 있는 납을 다 모아서 수거해오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비나 이런 것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이게 대부분 낚시터 가까운 데에 떠 있는 쓰레기들이에요. 낚시는 생각보다 많은 오염물질들을 바다에다 집어넣거나 바닷가 근처에 버리게 되기가 쉬운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낚시 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1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 톤. 이걸 누가 치우죠? 그 치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저 쓰레기들이 많은 해양생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죠.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납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납을 달아서 파도가 칠 때도 낚시줄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갯바위 위에 이렇게 버려진 납추들이 막 이렇게 걸려있는 걸 흔히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앞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낚시인들이 낚시터 주변에 이건 정말 자기들이 낚시하는 주변에 낚시터라고 보기가 쓰레기장에서 낚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물로 들어가면 얘 목을 이렇게 쪼르거나 새 몸속으로 들어가서 새를 죽이거나 이거는 진짜 고래는 아니에요. 이렇게 조형으로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긴 한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북이 새끼를 방류했는데 일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열흘인가 있다가. 근데 그 열흘 사이에 이미 쓰레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뱃속이 그러니까 해초류랑 구분이 잘 안 되는 비슷하게 생긴 비닐 쓰레기들 그런 게 가득 차가지고 막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낚시인들에 의해서만은 아니지만 바닷가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거나 낚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쓰레기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은 낚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외래종을 도입해서 방류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베스라든지 블루길은 물론이고 실내 낚시터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외래종을 사서 갖다 넣었는데 걔네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강에 외래종이 이렇게 번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외래종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밤낚시가 이게 또 문제예요. 프랑스는 밤낚시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해가 저물면 30분 이후에는 일몰 이후 30분 이후에는 낚시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밤낚시가 아주 유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좀 추운 날 겨울에 밤낚시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죠. 뭘 태우겠어요? 많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태우거나 또는 쓰레기를 태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쁜 유해물질들이 배출될 수도 있겠죠? 또 밤을 새우다 보면 출출하면 또 뭘 또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다 보면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냥 버려요. 그래서 밤낚시가 특히 저수지 같은 데서 쓰레기 배출과 저수지 오염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활동이 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낚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낚시를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세 번째. 낚시 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제가 지금까지 주로 낚시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 1000만 명 가까이 낚시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낚시가 사람들에게 주는 뭔가 즐거움이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머리가 막 복잡하고 그럴 때 어른들 중에는 낚시를 가서 여러분 잘 아는 강태공의 비유처럼 이렇게 그 미늘이 없는 그냥 이렇게 바늘 같은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된 바늘을 이렇게 걸어놓고 잡을 생각이 없는 거죠, 물고기를.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자연을 즐기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낚시터가 내수면에, 그러니까 육지 쪽에도 15,000, 6,000개 가까이 되고
바닷가 쪽에는 9,500개 이상 된다고. 낚싯배가 우리나라에 대략 2016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낚싯배가 한 4,500척. 그리고 어선당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래요. 그러면 1년에 3천억 원 정도의 낚싯배 손님들을 통한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 낚시 배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죠. 또 하나는 낚시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 값이 보통 싼 거 한 30만 원에서 비싼 거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00만 명이 그 중간쯤 되는 한 50만 원어치 낚시 장비를 산다고 하면 이게 4조 원이죠. 그러니까 이 낚시 도구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누군가는 낚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끼 산업이 300억이래요. 이거는 뭐 우리가 낚시할 때 지렁이도 사용하고 새우도 사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사용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또 루어 낚시는 가짜 미끼, 물고기처럼 생겼거나 이런 가짜 미끼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몇백억 정도의 낚시 미끼 산업만 해도 그렇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 들여오는, 낚시용으로 들여오는 물고기들도 개수만 해도 10만 마리, 20만 마리 이렇게 정도 돼요. 금액으로 쳐도 몇십억 어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 물고기를 속이고 있냐, 가짜 미끼를 달아가지고 또는 지렁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건 틀림없어. 그죠? 그래서 뭘 먹기는 해야 되는데 생존 어부들은 어부 자신과 우리들의 식량이 될 것으로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레크레이션으로, 여가 활동으로, 그러니까 재미삼아 물고기를 잡는 거. 이 두 활동을 똑같이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재미삼아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그냥 괜찮은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돌고래 쇼를 하죠. 동물원 같은 데서. 돌고래는 원래 바닷가에 살아야 될 동물인데 좁은 수족관에 갇혀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쇼를 위해서.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바다에서 살아야 될 돌고래인데 좁은 수족관에, 그것도 지름이 뭐 한 몇십 메타 정도 되는 수족관에 계속 갇혀서 그 안에서 뺑뺑 돌고 헤엄을 쳐야 된다면, 그리고 그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게 어떨 것 같아? 우리가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동물원을 아예 폐지하기로 한 나라도 있어요. 수족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낚시인들이 하는 말 중에 잡는 손맛, 놓아주는 미덕 이런 말이 있는데, 물고기는 고통을 느낄까요? 모든 살아있는 건 고통을 느낄까요? 여기 자료에다 넣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 매운 해물탕 같은 거 먹으면 해물탕 꼭대기에다가 낙지를 이렇게, 산낙지를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가지고 뚜껑 덮으면 얘가 그 매운탕, 해물탕 안에서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산낙지는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고통을 느낄까요? 개나 고양이가 고통을 느끼는 건 분명해 보이죠. 뭔가 사람과 비슷하고 가까울수록 고통을 느낀다는 게 더 분명해 보여요. 그죠? 지금 과학적으로는 어디까지 확인이 되어 있냐면, 우리와 진화의 계통이 비슷한 라인으로 치면 파충류부터는 고통을 느끼는 것 같다고 거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에게서는 편도체라는 게 뇌에서 발견이 되고,
인간에게서도 그렇지만 편도체라는 게 일종의 감각, 감정 중추라서 사람도 그 편도체가 고통을 느끼는 중추인데 다른 동물에게서도 그 편도체가 발견이 된다면 아 얘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 바닷가재나 새우나 이런 애들은 고통을 느낄 것 같아요? 안 느낄 것 같아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영어 표현으로 very likely니까 이게 아마 97, 98%는 고통을 느끼는 것 같다. 연구를 해본 결과. 그리고 고통을 느끼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한 학습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 행동도 하는 것 같다. 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내린 거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닷가재나 새우나 개나 이런 것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거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이제는 바닷가재, 개, 새우 같은 각각류를 끓는 물에 살아있는 채로 넣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셰프한테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등 있는 데를 단칼에 딱 잘라서 죽여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리법. 그렇다면 물고기도 아마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면 우리나라에서 횟집에 가면 물고기가 살아있는데 막 그냥 회를 떠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물고기 머리가 그냥 회와 같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아마 다 불법으로 금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실내 낚시터는 더 문제예요. 실내 낚시터는 잡으면 더군다나 가져가지 않고 돈을 받거나 그리고는 다시 놔줘요. 그래서 실내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 입에는 여러 개의 바늘이 막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얘처럼 이렇게 살갗이 벗겨지거나 이런 애들도 흔해요. 얘들이야말로 진짜 재미삼아 희생되고 있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도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또 기능이나 이런 것도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운전면허증을 줘요. 그런 것처럼 낚시면허증이라는 걸 갖고 그걸 가진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찬성과 반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끝에 물어볼게요. 낚시면허제는 앞에 얘기했던 관련된 법규라든지 생명윤리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낚시는 하되 지켜야 될 규칙들을 잘 지키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낚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 이 규칙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대 가까운 낚싯대를 펴놓고 낚시를 하는 거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가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저는 몰랐어요. 파란불에는 가도 되고 빨간불에는 서야 되는 줄 몰랐어요.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저는 몰랐는데요. 이런 게 이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죠. 호주에는 낚시 면허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낚시 면허를 신청을 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주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50 정도의 신청비를 내야 돼요. 이거는 금액은 아마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낚시 면허 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낚시 면허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까 낚시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낚시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사람 국회의원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국회의원 다시 되기가 되게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낚시 면허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 댈 사람이 사실 마땅치가 않은 것도 있어요. 꼭 그런 면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낚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낚시 산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낚시 면허 제도를 도입해서 낚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겠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낚시 면허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 사이에 또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만약에 낚시 면허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800만 명이 1년에 10,000원 정도의 회비를 낸다. 그러면 그 돈이 800억 원 정도 돼요. 이 돈을 아마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봤던 낚시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해양 생물들 또는 강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든지 오염을 막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환경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데 아마 쓰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에서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했을 때 5%, 전체 인구의 5% 이하였을 때 낚시 면허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아요. 낚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5% 이하였을 때 낚시 면허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미 11%, 14% 가깝게 낚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낚시 면허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낚시 면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산 자원을 지켜야 되고 자연 훼손도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면허증 수입을 낚시 산업에 재투입할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여가 활동인데 왜 그걸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느냐 라든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낚시 인구가 낚시 면허를 가진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게 돼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해양오염은 낚시인들이 일으킨 것만은 아닌데 왜 그 책임을 다 낚시인들에게 떠넘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반대 이유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요만큼이 국회의원이에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는 찬성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 기권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바탕으로 하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라든지 신념의 기초예요. 나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나는 반대. 반댈세. 그래요. 낚시 면허 반대하는 사람도 좋아요. 또 나는 포기, 기권.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네 번째. 혹시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도시어부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낚싯대를 들고 강으로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와 쟁점을 안고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기후변화에도 연결되어 있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일회용품 쓰레기와도 관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낚시 면허를 만약에 도입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면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이 바뀌려고 하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돼요. 알아요? 여러분은 투표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들 중에는. 걔네들이 애들인데 뭘 알아? 걔네들한테 어떻게 투표권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또는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그런 게 준비가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앞으로 생겨날 텐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환경 문제랑은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등어를 좀 덜 구워 먹거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남긴다고 해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시작된 미세먼지 문제 같은 걸 또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교통 정책,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해결되기가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지도 결정해요. 그래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급적이면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 페이퍼 타올 쓰지 말고 손수건도 쓰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국회의원이 그래도 환경에 좀 관심이 있나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균형을 갖추어 가야 될 나이가 됐고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이제 생겨나려고 해요. 그런 권한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